반다이크, 살라, 아놀드가 동시에 나간다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0%에 근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선수를 잡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선택. 본 내용에 앞서 재계약 현황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사항, 결과에 대해 나온 바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 일부 팬들 사이에서 살라, 반다이크가 재계약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바로 이 안필드 외부에 새롭게 만들어진 살라, 반다이크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행동이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팀을 떠날 확률이 극도로 높은 선수를 대표 모델로 경기장 외벽에 새롭게 단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이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선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떠날 확률이 낮은 대표 선수를 외벽에 배치시키죠. 하지만 시즌 중후반을 달려가는 현 시점에서의 살라, 반다이크로 변화를 준 것은 그렇게 큰 의미로 부여하긴 힘듭니다. 팀을 나가는 게 확실시 되더라도 6월까지는 리버풀 선수로 남을 수 있어서 새로운 시즌에 개편되어 경기장 외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구단 측에서는 지금의 변화를 두고 계약과 무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어도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라서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과 같이 외부 디자인을 바꾼 이유는 구단을 위한 새로운 서체, 디자인 변경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계약 관련하여 진전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면서 외부 이야기로 하여금 우승 경쟁에 지장이 되지 않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팬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세 선수 모두 재계약 못하는 거 아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최악의 이적 시장 운영이 예고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 포지션 모두 내부적인 대체자,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이트백은 브래들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승권 팀의 주전 라이트백이라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이번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보드진이 유망한 왼쪽 센터백, 오른쪽 윙포워드, 오른쪽 풀백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에사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선수는 다음 세대를 이어줄 징검다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주전급 퀄리티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세 선수 중 그 누구도 FA로 떠나는 것이 아닌 최소 1, 2년은 재계약을 통해 버텨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봤습니다. 적어도 단장 마이클 에드워즈에서부터 임시단장 슈마트케가 역임한 기간의 행보를 보면 숫자적으로 부족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숫자 대비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여러 때리고 있어 줄부상을 당한 22-23 시즌, 해당 시즌만 리그 5위로 마무리했을 뿐 애초에 나가는 자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여름 스쿼드 숫자도 없는 새 포지션을 향한 보드진의 행동을 추측해보자면 2024-25년에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는 무조건 재계약을 한다. 주급과 계약 기간이 어떻고 간에 세 선수 모두 당연히 잡는 그림으로 25-26 시즌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세 선수 모두 잃게 된다면 2025년 여름 주전 윙포워드, 왼발 센터백, 주전 라이트백은 당연하고 고메즈 이탈에 따른 센터백 보강, 로버트슨, 치미카스 대체자, 레프트백 보강, 엔도의 이탈이 발생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 보강, 누네스 혹은 조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중앙 공격수 보강, 소보슬라이 백업, 10번, 8번 미드필더 보강, 가장 변수가 큰 주전 윙포워드, 왼쪽 센터백, 라이트백 세 자리를 영입하면서 이 5가지 방향도 고려하는 이적 시장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적 시장을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선수가 대거 유입되는 불안정한 스쿼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윙포워드, 센터백, 라이트백 세 자리 모두 재계약을 한다? 레프트백 보강을 1순위로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탈 자원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됩니다. 선매각 후 영입 기조를 지키면서 침착한 오프 시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선수 모두 나간다는 그림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상상한 그림이 아니며 아무리 대체자를 잘 데려오는 리버풀이라 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 그룹 이탈. 2023년 여름 위르겐 클롭은 조던 앤더슨, 제임스 밀러 두 선수가 이탈한 이후 살라를 리더십 그룹, 일명 주장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아르네슬롯 아래서도 차이가 없으며 주장 반다이크, 부주장 아놀드, 3순위 로버트슨, 4순위 알리송, 5순위 살라.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함께한 선수들 모두 주장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다이크, 아놀드, 살라가 떠난다? 사상 초유의 사태. 주장단 3명이 동시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장 로버트슨도 2026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 만에 5순위 중 4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아직 주장, 부주장에 들어갈 만큼의 커리어를 보낸 선수가 없으니 세 선수가 동시에 떠난다면 직접적으로 리더십 부재를 느끼게 되겠죠. 이처럼 필드에서의 전술적인 영향이 아닌 선수단 관리,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 선수를 동시에 잃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며 내부에서도 절대 택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없다는 가정으로 보시죠. 반다이크 이탈, 세 선수 중 가장 치명적으로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르네 슬롯이 빠르게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덜란드 대표팀 주장이 리버풀의 주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주장이 같은 국적이라면 선수단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여 감독이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선수들 간의 파벌,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합류 이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각포, 그라벤베르 두 선수의 국적도 네덜란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르네 슬롯이 리버풀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주장직을 내려놓는다거나 팀을 이탈한다? 물론 리버풀 선수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선수단을 통솔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왼발 센터백, 길게 말할 내용도 아닙니다. 꼭 왼발이 아니더라도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수준급의 센터백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유망한 선수가 아닌 즉시 주전 왼쪽 센터백을 데려와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자도 없는 리버풀의 스쿼드를 파악한 상대 구단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이적시장 운영에 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 살라 이탈, 스코어러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전 대회를 포함하여 시즌 30골을 달성하지 못한 시즌은 단 3번, 그럼에도 3시즌 모두 공격 포인트 39회, 36회, 37회로 영향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라가 사라진다. 살라가 리버풀에 있는 동안 만에 피르미누를 제외하고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21-22 시즌 디오고 조타 55경기 21골과 6개의 어시스트, 리그는 15골, 이마저도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21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살라의 슈팅 지분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다른 선수가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디아스, 각포, 누네스 그 누구도 시즌 20골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불안 요소 중 하나겠죠. 살라가 워낙 잘해서 의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 살라의 이탈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당연히 대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계 라이트 윙어 몸값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살의 모하메드 살라가 여전히 9위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당장 24, 25살 안팎의 선수들 중에서 리버풀이 데려올 만한 윙포워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서부터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호드리그, 쿠두스, 은베모 말고는 영입 리스트에 들어갈 선수도 없습니다. 즉시 전력감을 필요로 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선택지가 몇 없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아놀드의 이탈, 플레이메이킹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 빅찬스 메이킹 지표를 보시죠. 당장 아놀드가 14회로 전체 4위입니다.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던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1위, 파머, 살라가 공동 2위, 그 다음이 아놀드입니다. 지금 나열되는 선수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아놀드의 영향력이 보이시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찬스 메이킹으로 봅시다. 44회로 전체 12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놀드입니다. 4위에서 6위에 위치한 앤서니 고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은베모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기록은 아르네 슬롯이 아놀드를 보다 보수적으로 쓰는 가운데 찍히는 지표입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죠. 1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2위 케빈 데브라이너, 3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10위권에 포함된 수비수는 단 2명, 로버트슨 그리고 아놀드. 만약 리버풀이 아놀드를 그대로 보낸다면 지금의 메이킹 생산력을 또 다른 포지션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라이트백에서 아놀드의 2분의 1 수준의 메이킹 능력을 가진 선수를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컬보이, 대체자를 데려오는 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로컬보이가 야망을 위해 떠난다는 것입니다. 전성기 시절 레알 마드리드, 첼시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고 리버풀에 남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스티븐 제라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아놀드입니다. 리버풀이라는 팀의 체급 또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야망을 위해, 도전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된다면 스티븐 제라드의 사례가 아닌 마이클 오원, 스티브 맥마나만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마이클 오원의 사례는 다들 너무 잘 아실 테고 스티브 맥마나만은 리버풀 로컬보이, 보스만 룰을 통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택한 사례로 아놀드가 지금 떠나게 되면 맥마나만과 동일한 선택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맥마나만이 리버풀 팬들에게 받은 사랑보다 아놀드가 받은 사랑이 더 크겠지만 리버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되면서 리버풀 로컬 팬들의 사랑이 분노로 변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놀드에 대한 사랑은 보다 큰 분노, 증오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간 쌓아올렸던 업적에 대한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의 이적이라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 누가 나가든 간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느 선수의 이탈이 그나마 적은 영향을 주는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3명 모두 현 시점에서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셋 모두 단기 계약이라도 맺을 확률이 높다 보는 만큼 얼른 그냥 소식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